27페이지 4번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번 시장으로서는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1번의 포인트는 시장으로서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시장 군수가 아니냐 시도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시장 군수가입니다. 그 밑에 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 수입 시기가 도래했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예정계획별로 정비계 수입 이거죠 지금. 예정계획별 정비계 수입 시기가 몇 년이고 2016년 뭐 해야 돼요? 정비계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기 전에 먼저 뭐 한다고요? 안전진단 먼저 하고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때가 됐다는 얘기고 기억은 니은. 니은을 좀 암기하죠.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요청할 때 안전진단 요청하려면 10분의 1 이상의 동의입니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디귿 신설됐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 결정하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받지 않았다. 딱 거기까지.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니은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했을 때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첫 번째 30일 내, 두 번째 진단 실시 여부 결정, 세 번째 요청자 통보. 줄을 3개 나눠서 끄는 것은 3군데 다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요청받은 시장 첫 번째 며칠 내에 대답한다? 30일 내. 뭐라고 한다? 진단 실시 할까 말까 결정해서 세 번째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2번 안전진단 비용은 2번도 중요합니다. 진단 비용은 시장군수보다입니다. 시장군수보다. 니은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고요. 3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줄 겁시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합니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 다만 넘어가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 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내 건물이면 체크합시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 박스에 4개인데 줄 끄는 것만 잘 잡으면 돼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1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취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으로서 인정.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으로서 인정. 세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것들. 네 번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기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 문제 나와봤자 아주 단순해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X다. 시도가 인정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인정이다. 니은 주택의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틀렸다. 제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밖에 안 만드니까 쉽다는 얘기입니다. 4번 시장 군수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며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합니다. 진단기관에는 1번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있고 2번 한국공단도 있고 한국연구원도 있고 그 말은 1번은 민간이 만든 기관이고 2번, 3번은 국제기관, 국가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단기관에 뭐가 있는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서 진단평가인데 옛날에는 안전진단이 노후 불량인가 아닌가 이거 구조 안정성 평가만 했어요. 구조 이거 붕괴 되겠냐 이것만 평가했는데 지금은 주거 환경 평가 두 가지겠습니다. 구조 안정성 평가하고 주거 환경 평가도 있다. 평가 방법이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 구조 안정성 평가만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 환경 평가도 한다. 5번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실시하고 진단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자 시장 군수하고 요청자한테 주고 또 6번은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한다.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누가 하냐? 시장 군수. 누가 하냐? 이게 시험이니까 시장 군수. 7번 안 중요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했으면 시도의사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했다, 재건축 결정했다 그 사실 시도한테 통보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보고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8번 시도가 이제 진단 결과 보고서 보고 아무래도 진단 결과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면 공단이나 연구원에게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9번 안 중요. 시도가 그걸 해야 되는데 시도가 안 하니까
국장이 시도한테 야 방금 전에 받은 진단 결과 보고 나한테 주라. 국장이 검토해보고 국장이 판단했을 때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 그러면 시도한테 다시 보내면서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하세요. 그러면 시도는 꼼짝없이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합니다. 공단이나 연구에 의뢰해요. 의뢰했더니 10번 이제 중요해요. 의뢰했더니 그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못했어요. 재건축 안 해야 될 게 재건축이라 판정이 떨어진 거예요. 진단 결과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시광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개술 결정 취소, 재건축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정비개술 결정,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시장군수. 그걸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취소 요청은 국장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거기까지가 안전진단입니다. 이제 문제 보고 갑니다. 문제 보고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또 헷갈렸네요. 진도 나갑시다. 진도 큰일 날 뻔했어요.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3장 정비사업시행입니다. 종종 헷갈리면 얘기 좀 해줘야 돼요. 자, 정비사업시행 1절 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정비사업의 1번이 시행 방법이고 2번이 시행자인데 이거 암기해야지 이해한다? 이해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잘 나오니까 암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근데 암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적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계량 소유자가 한다.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사업하고 우선 공급해 주겠다. 세 번째, 한지 방식으로 한다. 네 번째, 관리 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공급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섞어서 할 수 있는 혼용 방식이 있다. 혼용은 주거환경 개선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 그리고 한지 방식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 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리 처분계에서 건축물을 공급하고 한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반시설 정비는 시장우수하고 건축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여덟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 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공급한다. 암기해야 돼, 암기. 암기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이 관이, 관, 다섯 개나 있는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이 관리 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주택, 아파트, 부대, 관리사무소, 주차장, 복리, 노인정, 놀이터 그건데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뭐가 들어가요? 오피스텔을 지어서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좋다. 두 가지만 살짝 좀 규제를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120페이지. 120페이지 밑에 박스 보충 나왔죠? 오피스텔은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공급이 가능하냐?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만 공급이 가능한데 오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2 이내에서만 너무 많이 넣지 마라. 100분의 32 이내에서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분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추가됐으니까 그거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복잡하고 그 대신 시험 문제는 잘 나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이거 한 번 읽고 들어서 될 성질은 절대 아니고 몇 번 읽어 써서 암기해야 돼요.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작년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쉬웠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뭐라 하냐? 자, 시장 군수가, 자, 얘들이 단독을 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하든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단독을 하든가. 니들 단독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얘들하고 공동할 수 있다. 누구하고? 민간 건설회사인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이 약간 개정이 됐어요, 지금은. 두 번째,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은 동의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갈 수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여태까지 시험 문제는 동의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받지 말든가 주구장창 예만 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추가됐으니까 이제 변수가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환경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소유자들끼리 우리는 그냥 소유자를 하자서 조합 안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때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주택공사 등 지정할 수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누가 하냐 이것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나오냐? 자, 조합이 하든가 공동하자, 공동.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건설 주체와 공동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감정원, 민간하고도 공동할 수가 있다. 재건축도 조합 혼자 하기 힘들면 공동하죠, 공동. 공동은 무조건 과반수 동의. 시장수,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할 수가 있다. 이 T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공동은 죄다 얘인데 이 T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과반수 동의받아 공동할 수 있는데 그 공동도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감정을 공동할 수 있다. 얘는 이제 공동이 없는 거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공동하는데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정, 주택공사 등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네. 근데 여기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공동. 도대체 마음에 안 들죠? 4명, 2명, 4명, 3명 해가지고.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부분 아니요. 암기했다 생각하고 이제 했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했다고 믿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 30분 듣고 오고 4시간 수업 듣고 갈 때 30분 듣고 집에 갈 때 나는 5분밖에 안 걸린다니까. 3번 왔다 갔다 하라니까 그러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30분 듣고. 자, 단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직접 한다.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가지고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1번 천재지변 긴급. 자, 천재지변 긴급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시행해 할 수도 있다.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있다. 읽어보는 건 좋지만 읽어본 건 좋지만 암기까지는 하지 말아요. 122페이지 그 박스 9개 읽어보는 거는 좋지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 문제 났으니까 당분간 한 문제 내기는 또 힘들어요. 읽어보는 건 분명히 좋아요. 박스 밑에 2번 시장군수는 일에 따라서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든가 재개발,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호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했으면 이 내용을 공보에다 뭐 해가지고 고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지정개발자는 중요하지 않고 정비사업 시행자입니다. 1번. 옛날에는 그 1번이 답으로 참 잘 났는데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국장.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 될 수 없는 자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될 수 없는 자 국장. 국장시도 번갈아 가면서 답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우지간 국장과 시도는 정비사업 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시행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비사업 대행입니다. 시장구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조합 소유자를 대신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그게 행하면 그게 뭡니까? 대행입니다. 대신해서 시행한다. 대행이에요. 대행.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의 조합, 토지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에 할 수 있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소유자나 조합이 시작했습니다.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자,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사업이 중단됩니다. 중단. 정비사업은 도시 외곽이 아니고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중단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문제점이 나와요. 이랬을 때는 안 되겠다. 시장호수가 나와서 내가 직접 대신 해준다. 내가 바쁘니까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저 사업을 대신해서 시행해 갈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대행제도입니다. 대행제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 조합이 중단하면 시장호수가 직접 대신할 수 있다. 소유자 조합이 중단하면 시장호수가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시행해 갈 수 있다. 소유자 조합이 중단하면 시장호수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해 갈 수 있다. 그런 제도 있어요. 그럼 얘들이 대신했으니까 대행자죠. 대행자. 뭐라고요? 시행자, 대행자. 대신했으니까. 그러면 대신했으면 그만큼 공사하면서 비용 썼겠어 안 겠어요? 썼죠. 당연히 달라고 요구해요 안 해요? 하죠. 줘야 되는데 나중에가 못 줘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토지 건물은 누구 겁니까? 시행자 몫인데 비용을 갖다가 비용 받기도 어쩐다. 미리 이걸 갖다가 압류해 놓을 수도 있다. 이게 2번이요. 정비사업 대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계속될 대지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 하나 정도 나옵니다. 지문 하나 정도. 그걸 보고 대행제도다. 대행제도. 4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시공자 선정은 시공자. 첫 번째. 자, 조합. 시행입니다. 시행.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시행자. 조합은 시행. 자, 시행이지. 시행하고 시공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시행하면서 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벽돌 쌓은 사람 손 들어봐요. 벽돌 쌓은 사람. 공구리 쳐본 사람. 철근 배치하다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공해서 들어오는데 조합은 시공해서 언제 들어오고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하게 되면 시공해서 언제 들어오고 여기 있는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이 하면은 시공자 선정 시기가 언제? 이게 작년 시험 문제요. 첫 번째, 조합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냐? 조합은 저기 순서 나와 있듯이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는데, 자, 요약집 보면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일단 뭐 합니까? 총회 해가지고 뭘 한다? 경쟁 입찰 방식.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 하는데, 조합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인데, 우리는 조합원이 너무 작아. 조합원이 100명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100명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총회에서 하는 데 있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정가인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하는데 100명 이하인 조합은 총회에서 정가인 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해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한다.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소유자는 법인이 아니니까 정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하면 뭘 만들어요? 규약. 그래서 얘는 규약이 정하는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시공회사를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선정하는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라.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군수가 한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주택공사 등이 한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지정개발자가 한다.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뺏어갔다고 자기네한테 한다고 이랬을 때는 자,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냐? 도대체 니들 중에 누가 시행자냐? 내가 시행자다.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시행자가 시공자를 데려와야 되니까. 이번엔 사업을 누가 하는데 원주에서 누가 하는데 원주시장이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시행자라니까 그래야 시행자가 나오는 것이지.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시공회사 선정하는데 시공회사는 주민대표이나 소유자 전체 회의가 추천을 해주면 여기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무슨 동이요? 평원동. 자, 여기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여기 재개발.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 평원동이라고. 평원동 재개발 평현동 재개발 사업 아파트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이게 뭐라고요? 아파트 브랜드라고. 이 아파트 뭐라고? 재개발 사업으로 만든 뭐라고? 아파트라고. 이 아파트 같이 하고 똑같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내미안 이라고 붙어 있어요. 어느 게 비싸요? 어느 게 더 올라가요? 내미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브랜드인데, 아파트 브랜드는 시행이 붙어요? 시공이 붙어요? 시공이에요, 시공. 시행이 아니고 시공자라고, 시공자 명칭 붙인다고. 그러면은, 자, 원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주민이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뺏어갔다니까 내가 너 비켜해가지고, 내가 너 뺏어갔는데, 아파트 브랜드도 자기 마음대로 붙이면 되겠냐고. 아파트 브랜드를 누가 붙인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합이 없으니까 주민 대표인 개개인한테 의견 물어볼 수 없으니까 주민 대표 만들라고. 없으면 소유자 전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쩐다고? 시공회사를 선정해 와라 이런 얘기예요. 추천해 와라. 그럼 내가 어쩔 테니까 걔를 시공자 선정해 줄 테니까 시공자 추천하는데 이 시공자 추천 과정에서 또 이 과정에서 또 비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할 때는 뭐로? 여기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시공회사 선정하면 우리는 그 자를 그대로 시공자 추천해가지고 내미안 명칭 붙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공자 선정식이니까 암기해야지. 저걸 무슨 수로 이해해요? 암기해야 돼, 암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죠. 근데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이건 모르지. 이건 왜 그러는지는. 그럼 어찌해야 돼 이제? 시험은 봐야 되잖아.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시공자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시공자 여기 있었는데 중간에 이 시공 비리가 너무 많다니까. 비리를 없앤다고 시공자를 저 뒤로 지금 밀어놨다고 지금. 그러다가 문제 생기니까 또 여기다 밀어놓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뀌는가? 거기까지는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민들 거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지정한다라는 거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야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시행, 시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 토종법에서 조합은 반드시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반드시 한 문제 기본이고 두 문제 나옵니다. 조합. 자, 1번 조합을 만듭시다. 조합을 만들려면 순서대로 먼저 뭘 만들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계획 지정고시용 그 줄은 잘못 그어졌어요. 그거 실수를 그었어요. 위원장 포함 첫 번째 5인 이상이 중요하죠.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균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체크합시다. 과반 동의.
체크 돼 있네? 이미 돼 있네. 조합 설립을 위한 체크 이미 돼 있네. 시장소 승인. 그러니까 거기서 함정이 3개예요. 몇 명 이상? 5인 이상. 두 번째, 과반 승인. 시장소 승인. 왜 5인이네요? 초진, 이원해. 이해도 하잖아요. 이해도. 왜 과반수래요?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든다. 하나 있어야 일체, 둘, 셋 있으면 싸움이라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수. 시장소 승인. 자, 1번 암기해야 돼요.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추진 후에 안 만듭니다. 2번 안 중요. 1번 중요. 1번 작년에 났지만 또 중요.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단독 공동대에서 몇 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추진위원회 만들 때 일이 더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추진의 필요가 없다.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이 토종법은 동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하고 동의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항상 우리는 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하고 추진위원회다. 나 조합 설립에 반대한다. 라고 의사표시 하라고. 어쩐다고? 동의자에서 빼준다고. 근데 토종법은 처리할 때는 항상 쌍방이야, 쌍방. 토종법에서 동의 받아가지고 전부 다 누구한테 들고 가요? 토종법은 추진위원회 만든다고 과반수 동의 받아서 누구한테 들고 가요? 시장군수한테. 또 조합 만든다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동의 받아서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관리처분 만들어서 동의 받아 누구한테? 시장군수. 전부 다 시장군수 하는데 문제는 동의 철회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봐요. 임원해봐요, 임원. 동의 한 명 받을 때 너무나 힘들다니까. 도장 찍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도장 안 찍어준다니까. 동의 받기가 너무 힘들어, 동의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추진위에 만들려면 얼마 동의? 과반 동의. 과반수 동의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반대파도 나오고 음해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동의 어렵게 받았으니까 처리하면 빼주겠습니까? 안 빼준다니까. 뭐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얘가 처리한다 그러면 잽싸게 모른 척하고 얼른 신청하면 된다니까. 그럼 누가 뭘 할까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철회를 쌍방에 한다. 쌍방에. 어디에다? 시장군수한테 하고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가 누구예요? 동의 상대방. 이쪽이 하고 시장군수한테 하고 동의 상대방이 하고 이쪽에 안 받았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장군수라고 있는데 시장군수가 제 거 빼라 얘기해주면 빼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동의는 양쪽에 한다. 시장군수하고 여기서는 누구? 추진위원회. 동의만 추진이니까 추진위원회에다가 반대 의사표시하면 네 동의 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추진위원회 뭡니다? 추진위원회가 뭐 한답니까? 뭐 합니까? 뭐 하겠습니까?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일하겠지. 그럼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 선정인데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원래 여기에 있었을 때는 이 관리업자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공장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가 주민들이 뭐 하냐고 시공회사 바람 살살 넣어가지고 좀 딱 봤을 때 파워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분을 잡으면 우리가 500세대인데 50명 움직이겠다. 한 사람만 잡으면 특히 분녀회장 바람 살살 넣어가지고 회장님 뭐 합시다? 재건축합시다.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 안 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몇 명 살살 꼬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노비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만들고 조합 만들고 수주하려면은 임원들을 잡아야 되죠. 임원들 잡으려면 엄청난 노비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파트 원가가 500인데 700 나온다니까. 노비가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노비하는 걸 비리를 누구는 벌 수가 없다니까. 두고 벌 수가 없다니까. 폐가 많이 시킨다 해가지고. 한 분 있었죠? 기억도 안 나지만. 데이팅 하다가 못 해먹겠네 하는 분 한 분 있었죠? 기억이 없지만 여기는. 그분이 뭐라 했는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어쩐다? 이걸 갖다 비리 없애겠다. 비리 해가지고 시공회사 여기 있는데 저 뒤로 밀어보세요. 시공회사 갖다. 시공회사는 여기서 나와라. 비리 없애겠다. 시공회사가 없는데 무슨 비리가 나오냐고. 비리 할 사람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모여서 뭐 하는데? 추진이 만들어가지고 조합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재개발 해본 사람 있어요? 재건축 해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주민이 무슨 경험이 있냐고. 무슨 전문성이 있냐고.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데. 몰라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겠다는데요? 그래? 그럼 아는 애 보내줄게 해가지고
안을 보내준다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는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큰 노비가 여기서는 큰 문제는 안 터진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들한테 물어봐라 얘들한테.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고. 일 처리하는 과정을 얘가 이제 얘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그래서 나오는 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뭘 막으려고? 비리 막으려고. 그러니 가로 안에 뭐가 나옵니까? 수익이야 그 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고 정비사업 계략적인 사업계획서도 만들어보고 조합 설립하기 위한 준비운동하고 그리고 추진위의 운영규정도 만들고 동의서도 받고 창립총회도 하고 조합 정관 초안도 만들어보고 그런 거를 추진위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추진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 설립이란 창립총회 개최해야 한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한번 해라 이 얘기고 2번 추진위 해간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전부 다 포괄승계 떠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핵심만 딱 찍어봐라 그러면 5인 이상, 과반 동의, 시장 승인, 가로대 정비사업 추진 구성 안함.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업무는 추진위가 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해야 된다.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전부 다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 자 여기 봐요 여기. 조합 설립은 자 여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얘들이 하고 주거환경 관리도 여기서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뭡니까? 조합.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자 2번 시장에서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소유자가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인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1번 조합 설립인가 거기서 동의입니다. 동의. 자 이제 추진위가 조합을 만들려면 뭘 받아야 돼요? 동의 받아요. 동의. 얼마 동의 받습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시험 문제니까. 어렵지만은 중개사 시험 보고 싶으면 암기해서 오라고 그래. 암기해서. 대충 찍어서 올 생각하지 말고 암기해서 오세요. 그럼 암기해야 돼요. 자, 조합에는 첫 번째 무슨 조합이 있어요? 재개발조합. 두 번째 재건축조합. 세 번째 도시환경조합. 네 번째 가로주택. 네 군데 조합이 있습니다. 네 군데. 재개발과 도시환경 한 팀 항상 둘이 같이 다니 같이. 자, 이 지금 동의받고 싶으면 자 소유자 얼마 동의받냐? 4분의 3과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다. 무슨 수 이걸 갖다 이해한답니까? 암기하지.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 1. 4, 3, 2, 1. 4, 3, 2, 1. 그렇게 좋다는 얘기고.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어디서 한대요? 그러면 어디는 어디입니까? 주택단지지. 뭐가 주택단지래요? 그러면 아니 잊어먹었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주택단지가 아닌데 주택단지가 아닌데가 뭐래요? 뭡니까? 단독인데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재건축한답니까? 하지. 어쩌면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단독이 있더라도 재건축을 합니다. 극혈악, 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양호, 재건축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단지를 재건축하려면 얼마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자 동별로 과반수 동의받고 플러스 단지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받습니다. 주택단지 외에 그러면 주택단지 외에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면 가로주택은 소유자 10분의 8 이상과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습니다. 암기하시고 몇 번 써야 돼요? 겨우 어떻게 암기해봤더니 시험장 가니까
소유자 뭐라고 5분의 4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황당스럽게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저까지 대입해서 가야 됩니다. 암기지 절대 이하입니다. 좀 이따 문제 보면은 왜 암기해야 되는가 문제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암기할 수밖에 없게끔 해가지고. 자, 126페이지 2번 토지 소유자 동의 방법입니다. 동의 방법. 1번 동의 방법입니다. 동의는 철의 반대 의사표시 똑같습니다. 방법은 서면입니까? 구두입니까? 서면입니다. 서면. 동의할 때는 이렇게 하게 동의서 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합니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누구? 이동희 뭘 쓰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지금은 인감장 떼지 말고 지장 찍고 지장빵 찍고 어떤다 자필 서명하고 여기다 뭐 첨부한다? 신분증 4번을 첨부한다. 이게 동의 방법이요. 철회 방법 똑같이 철회할 때는 동의서 그 말 대신 뭐가 동의서 그 말 대신에 철회할 때는 철회서가 철회서 조합에 가면 양식이 다 있다고. 동의서 양식도 있고 동의 양식 있고 뭐가 있고 철회 양식 있고 철회서 어쩐다고 찍고 어쩐다고 사인하고 신분증 4번 첨부. 동의할 때는 동의서 갖다 냅니까? 조합에서 받으러 옵니까? 지가 아쉬우니까 받으러 와요. 받으러. 근데 내가 철회하겠다 그러면 전화해서 어이 조합장님 나 철회할 테니까 철회서 받으러 오세요. 옵니까? 어기는 뭐가 아니야. 재수없이 이런 게 다 해서 끊겠지. 철회서는 짜야 돼요? 갖다 줘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안 받았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회서는 여기에다가 내용 증명으로. 철회서는 내용 증명 방법으로 보내야. 그래야 저쪽이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때는 그냥 와서 받아가니까 그냥 주고 철회할 때는 방법은 똑같은데 뭘 한다? 내용 증명 방법으로 보낸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첫 번째 서면 동의서에 지장 찍고 자필 사인하고 신분증 사무 첨부한다. 근데 나는 회의가 있는데 법인인데 그럼 이게 지장이 안 나와. 지장이 그때 쩐다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2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1인 무조건 한 명이다.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한 명이요.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한 명이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있다. 무조건 한 명. 박스 1번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 수인이 공유한다. 수인을 대표하는 1인. 2번 토지의 지상권 설정돼 있다.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더해가지고 1인. 3번 1인이 다수 필지 토지 다수 건물 소유하겠다. 그래봤자 1인. 니은도 똑같아요. 소유권 구분 소유권. 단독주택 뭐라고? 소유권.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 혼자서 수개 가져겠자? 하나. 여러 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결론은 무조건 하나. 수 계산할 때는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한 명,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한 명. 그 생각만 하세요. 3번 동의의제입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금을 취득한 자는 추진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경 써야 돼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에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난 다음에 팔았어요. 어쩌? 산 사람이 동의한 게 산 사람이 동의했다. 그자도 뭐뭐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4번 안중요. 5번 국공유에 대해서는 관리청을 토지 소유자, 국공유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을 소유자로 봅니다. 자, 이제 동의 철회인데 이 기억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신청 전, 뭐뭐 신청 전 철회하는데 항상 철회 의사표시는 쌍방.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 누구라고요? 동의 상대방. 또 누구한테? 시장구수한테. 양쪽에 보냅니다. 양쪽에 보냅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맨 위에 뒤에 이 경우 시장구수는 철회서를 받으면 접수 사실 동의 상대방 통지한다. 내가 지금 갑이 철회하겠다. 철회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보내냐? 추진위한테 보냈다. 누구한테 보냈다? 시장군수 보냈다. 철회한다. 보냈어요. 시장군수가 받았으면 지체 없이 추진위한테 갑은 철회한댄다 라고 알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자, 얘가 뭐라겠는가? 나 분명히 말하는데 5월 1일날 보내면 철회할 거야. 이게 이 시장군수한테 언제 도착했냐? 5월 5일날 도착했어요. 추진이 언제 도착했냐? 5월 7일날 도착했어요. 근데 5월 6일날 얘가 추진이가 조합설립인가 신청했어요. 갑의 동의가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얘가 동의하고 난 다음에 5월 1일 날 철에서 보냈다. 양쪽에다. 시장구수는 언제 철에서 받았다? 5월 5일 날. 추진은 언제 받았다? 5월 7일 날 받았다. 추진은 언제 조합설 인가 신청했다? 5월 6일 날 신청했다. 얘 동의가 유효한 거냐 무효냐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시장구수는 도착되면은 즉시에 얘한테 야 갑은 어쩐 데더라 철회한 데더라 라는 사실 전다고 통지한다고. 바로 통지. 통지한 날이 빨랐냐 도착한 날이 빨랐냐 이거예요. 동의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이 빨랐나 통지한 날이 빨랐나 둘 중에 빠른나 효력 발생. 뭐가 빨랐어요? 통지 빨랐어요. 언제요? 5월. 그럼 어쩐다고? 신청하나마나 갑의 동의서는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자, 3번 토지 소유자 동의 재성인데, 동의 재성에서 완전 실무적인 거요. 이게 정비서보다 툭 하면 멈춰. 이게 반대파가 많아요. 반대파가. 여기서 몇이 한다. 이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무효시키고 또 다시 무효시키고 다시. 가장 대표적이니까 저기 지금 잠실 가게 되면 가락 시형 아파트가 지금 가락 시형 아파트가 어디하고 똑같이 출발했냐 그러면 잠실 4단지하고. 잠실 4단지 입주한 지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가락 시형 아파트 아직 건물 철거도 못했어요.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가락 시형 아파트는 조합이 2개 있어요. 조합이 2개. 기가 막히게. 그 단지가 2개거든요. 묶어서 하나인데 조합이 2개 있어. 툭 하면 싸우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출발 못했다고.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동의서를 또 받고 동의 또 받고 그러지 말고 이 동의가 하자가 없는 동의면 그대로 준다고 또 쓴다.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1번 한 번쯤은 듣고 가야 돼. 한 번쯤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동의서가 위조됐다. 동의를 처리한다. 동의율에 미달된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싸움이 생겼어요. 이제 그 동의 위조된 거잖아. 얘 동의 처리했는데 왜 안 했냐. 동의를 미달됐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크합시다.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는 다시 쓴다. 그러니까는 하자 없는 동의서는 또 쓰자고 2번, 3번 받지 말고 서로 피곤하니까. 개혁 조합 설립의 무효 취소 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로 또는 보완해서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할 때. 법원의 판결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됐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합시다. 그랬을 때 하자 없는 동의서는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2번. 자,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박스 1번.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씁니다. 라는 취지. 그리고 반대 의사표시 이렇게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자, 앞전에 동의한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쓸 겁니다. 반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그걸 일단 알려주라고. 두 번째. 이래 니은은 뭡니까?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취소 확정돼서 조합설립인가 다시 한다. 다시 할 때 앞전 동의 또 쓰고 싶으면 기억. 조합설립인가 무효 취소 확정된 조합하고 새로 만드는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 목적과 방식이 똑같았을 때, 그랬을 때 그 동의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앞전 방식 그대로 사업하겠다. 이게 달라진다 그러면 이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합설립인가 두 번째만 니은만 혹시 모르는 숫자니까 무효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뭐 해라? 창립청해라. 무효 취소되고 3년 내 창립청이 안 하게 되면 그 동의서 이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받아라. 그렇게 이제 동의 재상을 만들어 놨어요. 확인 문제는 조금 이따 문제 풀다 나오니까 넘어가고. 3번 조합설립인가 취소. 1번하고 3번만 잘 잡아. 1번, 3번. 1번 시장우선 정비 예정계획 해제. 정비계획 진행 해제되면 예정계획 해제, 정비계획 해제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비사업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진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조합이 무슨 필요가 없어요. 사업을 안 하는데. 추진위의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3번 봐요. 3번. 취소했으면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고시. 2번, 4번은 스스로 읽어, 스스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추진위가 취소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조합 설립이 취소돼버리면 이게 돈이 벌써 얼마 썼어요? 70억 썼어요. 70억. 조합이 할 때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조합원이.
70억을 썼다고. 조합은 몇 명인데? 100명인데.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인당 얼마씩 내? 조합원당 7천만 원 낸다고. 이제 이 돈을 누가 감당할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 돈을 갖다가. 부천 가게 되면 부천에서 웬만큼 추진해서 그거는 70억이면 400억인가 그만큼 돈 쓰고 난 다음에 조합 갖다 해제. 정비사업 해제. 시공, 그 돈 누구 돈 쓴 거예요? 조합이 무슨 돈 있어요? 조합이 무슨 돈 있어요? 시공이지, 시공. 시공회사가, 시공에서 돈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빌려왔지. 빌려다 계속해서 200억, 400억 넣었는데 안 하겠답니다. 이제 그 돈 누가 냅니까? 대판 싸움 이쯤 돼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누가 낼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주민들 못 하겠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어쩐다고? 2번. 지자체가 일부 도와준다. 지자체가 일부 도와주고 문제는 조합원들이 무슨 돈 있습니까? 돈 없으면 없었는데. 그래서 사업에는 뭐가 있냐? 그 시공회사가 문제 되잖아요. 시공회사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공회사는 지자체에서 보조한다든가 세금 깎아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도 보조해가지고 사업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얘기요. 지원 대책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란 얘기요. 우리가 알 바는 1번하고 3번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이 해제, 정비예정구역 해제 필요가 없는 거요. 추진이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키고 취소됐다는 사실을 공부에 고시하고 4번 조합의 법인격입니다. 조합은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법인이다. 인가받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면 성립하고 등기해야 성립입니다. 등기해야 성립. 인가한다고 성립이 아니요. 정비사업 조합 문구 써야 됩니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을 쓰면 민법 사단법이라는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정비사업 조합 문구 쓴다. 그거 말고는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특히 중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랍니다. 토지 등 소유자.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는 조합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조합은 없습니다. 거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가로하는 중입니다.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동의 안 하면 어찌해야 돼요? 나가라. 뭡니까? 매도 청구. 동의 안 해? 나가. 매도 청구. 그 다음 갖고 한해 해당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그것도 중요해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한다. 그 다음은 신설됐으니까 한번 읽어만 봐요.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을 공개한. 원주도 많이 내려갔죠, 지금? 맞죠? 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으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려가잖아요. 그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자가 조합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땅 샀다, 건물 샀다, 그자가 조합원이 된다 이 얘기고.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공에 속한다.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한다. 조합은 몇 명? 한 명. 자,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다. 수인의 그 말은 자, 이게 4개 필지. 소유자 A, B, C, D. 소유자 몇 명이요? 4명. 조합은 몇 명이요? 4명.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액면상으로 4명인데 A가 누구고? 아빠고 엄마고 아들이고 딸인데 아들, 딸이 둘 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요? 1세대. 그러면 어쩐다? 조합원은 1명이다. 소유자 4명이지만 조합원은 1명이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의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재개발 갑이라는 개인이 재개발인데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투자 재개발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채 가지고 있다. 자, 재개발 끝났다. 갑은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 네, 2채. 저걸 2개 가진다 그러면 나머지 3번째, 4번째 이건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빨리 명의를 바꿔야지. 그랬을 때 1명 봐요? 4명 봐요? 언제 했어요? 조합설립 인가 전에 했어요? 4명. 조합설립 인가 후에 했어요? 그러면 1명. 그러면 1명 얘기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이러고 설명 딱 하니까 어제 서울에서 한 사람 딱 얘기하는데 있잖아요. 5월 4일 날 자 갑이 재개발하는데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는데 5월 4일 날 중개업자가 수업을 듣는 거예요 지금. 5월 4일 날 이거를 을한테 팔기로 했거든요. 을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5월 4일 날 썼습니다. 5월 4일 날 쓰고
잔금을 6월 중순, 6월 10일 쓰기로 했는데, 잔금처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5월 31일이 되니까 조합에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입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조합원이 돼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언제 썼지만 5월 4일 썼지만 소유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언제 넘어간다고? 6월 10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언제라고? 5월 31일이라고. 그러면 얘는 어쩐다고요? 입주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얘가 2개 가지고 있으면 2개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2개 받을 수는 원래.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근데 얘가 사는 것은 나도 큰 집 받으려고 샀지. 작은 집 받으려고 샀겠습니까? 샀는데 뭐가 안 된다고? 조합원이 안 된다고.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어쩐다고? 얘만 받고 2개 받고 싶으면 받든가 말든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3번 내용도 알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그러니까 하려면 그래서 이게 하려면 빨리 하지. 그러면 이렇게 이걸 알았으면 빨리 했어야지 하는 얘기가 조합 설립 인가가 저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우리 이거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되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조합 설립 인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한다고 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0년 되니까 이제 뭐가 나왔다고? 조합 설립 인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투자할 때는 판단 잘해야 돼요. 재개발 투자는. 10년 돼서 그나마 시작하니까 다행이지. 그나마 시작을 하니까. 조합 설립 인가 나면 그들은 이제 일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판단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계약할 때도 잘해야 되고. 자, 2번 조합원의 지위 양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 권리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지위 이전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다시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 조합원의 권리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지위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된다지. 처음장 가서 2번 읽을 시간 없을걸요? 한 번 읽고 바로 판단해야 돼요. 조합원 지위 양도 됩니다. 니은이 문제입니다. 니은.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재건축은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은 안 돼요. 뭐만 안 돼요?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재건축만 안 돼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은 안 돼요. 거기서 2명만 봐주세요. 누구? 상속, 이혼. 상속받는 애, 이혼으로 위자료 받는 애, 거기는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중요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건물을 양수하면, 이러면 지위를 얻는 거예요. 4명이세요, 4명. 그것도 쉬워요. 첫 번째, 복잡히 다 들어볼 거. 세대구선,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간다. 걔한테 살아.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갔네. 전원이 해외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자한테 사면 된다고. 마지막으로 경매나 공매로 나온 거 사면은 된다고. 그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다 적발되면 디귿! 적발하면 어쩐다? 조합원 지위는 거 사고 현금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3년 3천 처벌 받습니다. 자, 이제 임원입니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기억.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위원회 의장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조합장입니까? 이사입니까? 감사입니까? 조합장이지.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그거 잘 나와요, 그거. 이것도 잘 나와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 그거 잘 나오고. 3번 임원의 결격 사유는 법적인 하자. 흠이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 분석은 중개사법에 공법은 분석이 아니까 넘어가고 임원이 될 수 없는데 미음 아직 안 나왔지만 미음은 혹시나 잡아주고 미음 건축법 위반 이러면 안 되고 국계법 위반 이러면 안 되고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임원의 퇴임인데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자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는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지 않는다. 유효하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답니다.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7번 총회. 총회 X가 아니고 안중이 보지 말아요. 총회 보지 말고. 8번 대의위원회. 1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의 대의위원을 도의한다. 네 글자로 개인 점수. 무슨 뜻입니까?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다.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정법은 전부 다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개발법은 의결권이 있는 애 없는 애 양쪽 나뉘니까. 개발법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고. 도정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자 대의위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하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을 한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만일에 조합원이 70명이다. 700명이면 대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70명 이상인 70명 이상. 2000명이다. 대의위원회는 몇 명이요? 네, 200명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 200명이 100명을 넘어가게 되면 10분의 1 이내에서 100명 이상이니까 2000명이면 100에서 200이에요. 100에서 200. 5000명인데 100에서 500. 그 안에서 정한다고. 800명인데 너는 80명 이상. 8000명인데 100에서 800 그렇게 자른다고. 3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 이사감사는 대의원 안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사감사는 대의원 안 됨. 조합장만 대의원이 됨. 4번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 끝. 5번 토지소유자 전체회의 끝. 어디서 들어봤어요? 도정법. 또 뭘 생각해요? 주민대표회의하고 토지소유자 전체회의는 무슨 법에서 들어봤다? 도정법에서.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나온다니까. 무슨 법에서 들어봤냐 이게. 도정법에서 도정법. 개발법은 그런 거 없다고. 추진위원회는 무슨 법이요? 도정법. 무슨 법에 있냐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도정법에 있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사업시행계획서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니다.